그럼 이제 얘들아, 우리 구모 전, 그 다음에 구모 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이제 구모는 스타일의 변화가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육모 있죠,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구모 있고 수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육모랑 구모는 약간 그 유형이 다르죠. 우리 육모 어땠어요? 육모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 나니? 잘 기억이 잘 안 나지, 이쯤 되니까. 사실 저도 되게 옛날 기억 같아. 육모가 앞에 문제들의 난이도는 엄청 쉬웠고요. 대신에 이제 뒤에 일부 문제들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막 13, 14번까지도 정답률이 진짜 막 50%, 60%, 70%막 이러다가 뭐 22번 혹은 미적분 문제들만 정답률이 팍팍 낮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평가원한테 육모, 구모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시험이거든. 수능에서 정말 잘 출제하기 위한 그 시험이기 때문에 구모에서는 약간 그 형태를 바꿀 거란 말이야. 뭐 어떻게 바꾸겠니? 이걸 그냥 반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서 나 평상시에 막 1번부터 13번까지 되게 잘 풀었는데 왜 막 12번에서 막히지? 13번에서 막히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당할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에 말리는 거고 얘네들이 또 이제 실험을 하네. 우리가 무슨 기니피그도 아니고 왜 또 실험이야? 이러면서 좀 어렵게 됐구나 하면 되고 대신에 그러면은 뒤에 문제는 조금 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쉬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육모 같은 경우에 22번이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이게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변별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꽤 많은 친구들이 맞고 더 많은 친구들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떤 체의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좀 잔인하지만 체로 고르는 거잖아.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의 역할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22번이 그렇다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어렵다고 뒤에까지 쫄지 말고 오히려 좀 뒷보는 문제들도 도전해보는 좀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포인트고, 두 번째 여러분들 루틴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보고 나면은 뭐 실무든 뭐 다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9번에서 뭐 아니면 10번에서 뭐 아니면 19번에서 뭐 아니면 선택 과목에서 뭐 26번에서 27번에서 계산을 하다가 막 말렸대. 제가 선생님 이렇게 막 구하는데요. 거의 다 구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보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도 막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막 하고 또 했더니 결국엔 답이 나왔대. 근데 시계를 보니까 이게 이제 15분이 지나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런 번호 둘 중 하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그 시험은 잘 받게요? 아니면 못 받게요? 당연히 못 받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받겠니? 이 번호에서 15분 날려버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루틴을 연습해야 되는 거냐면 모든 문제에서 뭐 아무리 기가 10건, 9번처럼 뭐 아니면 10번처럼 뭐 아니면 19번이든 그러니까 무슨 번호는 상관없어. 막히고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랬는데 플러스 이제 5분이 넘어갔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한다? 패스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무조건 패스를 해. 그냥 나중에 돌아와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시험에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 또 이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저거 수능 가서는 할 테니까 구모나 실무 때는 그냥 저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 안 돼. 여러분들 루틴이라는 거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연습해서 훈련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뭐가 된다? 실전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5분 패스 전략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요새는 대학생들도 막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계적 손절.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막 이제 투자하고 이러는데 좀 떨어지는데 아니야 오를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제 물타기 하고 막 이렇게 오를 때까지 막 기다리면서 기우제 지내면서 오를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막 상패까지는 아니겠지만 확 떨어지면서 내 원금 하시면서 망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계적 손절을 해야 돼요. 5분 딱 넘어가면 패스하고 다시 돌아와서 풀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수능처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아직은 구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이 다가온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직 안 들죠.
그러니까 2달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좀 이제 구모 상관없지 뭐 적당히 내가 보고 어차피 수능까지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막 구모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막 구모 끝나면 다 망할 것처럼. 네, 그러진 말고요. 그냥 제가 말하는 수능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시험을 지금 보는 순간을 진짜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100%를 한번 발휘해 보려고 혹은 120%를 발휘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들이 뭐냐면 막 이제 시험을 봐. 국어부터 보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쭉 보면서 막 그다음 수학도 막 탐구도 막 하고 하는데 분명히 어떤 과목 하나가 잘 안 풀릴 거란 말이죠. 뭐 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러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딱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실이 톡 하고 끊어지듯이 놓아버리는 거야. 어차피 수능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나한테 갑작스레 다가온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타임오프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시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온갖 짓을 다 해보자 라는 건 이제 꼭 항상 부탁입니다. 뭐 하다못해 수학이니까 제가 수학 가르치잖아요. 뭐 이제 보기가 막 있잖아. 그럼 보기를 이렇게 역추적해서 답이라도 구해봐. 시험장에서는 연습할 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것도 저는 매우 장려한다. 그런 자세들이 모여서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 요 3가지 명심하고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우리 구모가 끝나고 나서 물론 저도 이제 총평도 찍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미리 마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두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구모는 수능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모에서 뭐 4, 5등급을 받았다. 고에도 수능에서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겠고요. 구모에서 뭐 예를 들어 2, 3등급 받았다 라고 해도 수능에서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들이 당연히 뭐 통계적으로 엄청 많냐?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매년 이런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을 가르는 그 뭐랄까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제가 요새 수업할 때 느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 같은 발언인데 그 여러분들의 눈빛만 바라봐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들도 워낙 많이 보고 막 계속 이제 연습하고 뭐 이제 하고 점수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눈에 이렇게 막 점점 힘이 풀려요. 막 기숙 이런 데 가봐도 애들이 점점 이렇게 총기를 잃어. 그리고 막 의욕도 막 잃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약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혹은 눈빛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실무나 엔제 같은 것의 폐해이긴 합니다. 계속 점수가 받는데 점수가 우리가 보는 육무 구모보다 훨씬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좀 말해주자면은 그런 실무 점수랑 우리 평가원 점수랑은 애초에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실무 점수에다가 플러스 한 12점 하면 여러분들 평가원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이제 이러고 나면은 구모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는 막 반대인데요 이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모 전인데도 이미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지 마세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하다못해 내가 실무에서 야 90점 받았잖아. 그럼 넌 102점 받은 거야. 이런 이제 마인드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2,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갈 수 있냐? 실무라는 것과 엔제라는 것과 개념이라는 게 있죠. 제가 요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그렇고 뭐 지금 구모부터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난이도의 수업을 할까. 저도 이렇게 막 이제 DC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강평도 그렇고요. 읽어보거든요. 모르겠네. 제 이제 배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제가 딱 생긴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수업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1등급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양으로 그 다음에 딱 에센스 필요한 것만 담아서 1등급에 가게 만드는 걸 제일 이제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지도 이해도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얘네들이 정말 막 실무니 엔제니 막 다 열심히 하는데 항상 요 등급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공부도 사실 열심히 해. 투입하는 시간도 되게 많고 문제도 되게 많이 푸는데 맨날 비슷비슷해요. 막 예를 들어 실무를 봤잖아?
실무를 보면은 늘 한 60점대 후반에서 잘 보면은 80점대 초반까지 가. 근데 그것보단 70점대 후반일 때가 많겠죠? 미적 기준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연히 평가원, 뭐 구모도 그렇고요, 육모도 그렇고 시험 보러 가면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 플러스 12점이야. 이런 점수가 나와. 그래서 이제 6후니까 뭐 한 80점대에서 90점대 초반까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뭐 시험 끝나고 이 점수 나왔다고 해서 더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그냥 똑같아. 등급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적으로는 똑같은데 점수만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체 왜 1등급을 못 가냐? 혹은 뭐 때문에 부족해서 그러냐? 실무도 진짜 많이 풀어요. 엔제도 많이 풀어요. 개념은 많이 했대요. 근데 걔네들이 얘기해보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맨날 똑같아. 제가 좀 이렇게 웃기가 말하면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나는 맨날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걸 풀어. 근데 2주 뒤에 시험 또 보면은 그 새로운 걸 또 못 풀어. 그럼 그걸 내가 또 모르겠어. 이게 그냥 반복이에요. 너는 맨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실무에 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나오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또 못 풀고 또 틀리고 되게 슬프네요.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 뭐랄까 개념이 뭐 이제 쉬운 개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과 개념에서 아주 가끔 나오는 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아주 가끔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1주차에 실무에서 한 문제 나오고 한 5주차에 실무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띄엄띄엄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기억할 수 있겠니?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는 것도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뭐랄까 슬픔의 굴레를 넘어서 1등급에 가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모 끝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가끔 등장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번호로 등장해서 나를 매기는 혹은 나의 등급을 못 오르게 하는 그 가끔 나오지만 정말 중요하고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난도 좀 익숙하지 않은 바로 그 문제들 혹은 그 개념들을 다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웃기게도 그럼 내가 다시 예를 들어 저 비전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 비전 실전 개념 강의를 가서 그걸 다 들으면 또 할 수 있냐?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그 강의 내에 있는데 너 입장에서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고 모르는 게 이만큼 있으니까 아는 거 듣느라 다 아는 것 같은 데서 잠깐 방심하다가 모르는 걸 이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모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날 또 틀리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갖고 그것만 모아서 이제 파이널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딱 그냥 막 많이도 아니야. 매주 주당 딱 2-3시간씩만. 3시간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2시간씩만. 그냥 컴팩트하게 딱 그냥 필요한 내용만. 근데 쉬운 거 아니고 한 요 정도 친구들이 2-3등급에서 1등급 못 가고 이 친구들이 맨날 뭐 실무든 아니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든 보면 틀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맨날 틀려. 요 주 2시간, 2시간씩 해서 딱 이제 7-8주 정도. 뭐 교재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판매할 생각이 아니고 그냥 PDF로 그냥 딱 주 2시간 딱 그 1주차 딱 하면은 그것만 딱 보고 공부하고 해서 그 핵심적인 주제들만 우리가 완벽하게 체화를 해주면은 딱 이제 요 벽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구모 끝나고 같이 해보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구모를 보러 가면은 뭐 시험 좀 더 잘 풀릴 거고요. 시험이 좀 어려우면 더 안 풀리고 이럴 텐데 분명히 그 비슷한 문제들에서 또 막힐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냥 되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왜? 체화가 충분히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체화를 잘 해주고 제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면서 풀어주거든요. 그런 문제들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딱 2-3문제야. 딱 2-3문제를 뚫어내면은 등급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구모 잘 보고 와서 여러분들이 잘 봤든 못 봤든 또 이제 같이 하면서 수능까지 딱 채워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파이널 강의를
좀 더 쉬운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뭐 4, 5등급에서 2등급 가는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그런 강의들은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니? 저도 그래서 뭐랄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강의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2, 3등급 친구들이 1등급 되도록 제가 꼭 이제 실주 동안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모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어도 뭐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답기수를 찍어 뭐하건 하여튼 뭘 다 해서 내가 그냥 그 전체 시험 시간 동안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구모 해설 강의에서 그 다음에 구모 지나고 나서 또 파이널 강의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하루 전, 그러니까 내일 이제 딱 여러분들 구모가 되도록 이게 올라갈 텐데요. 어찌됐든 시험은 무조건 잘 보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